자, 봅시다. 마르크스는 좀 외워도 갈등 문장. 기능 문자 100번은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또 나와서 자동으로 외워지긴 하는데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 시간 끝나면은 저녁 양이네, 그지? 시기 가는 사람. 있냐? 자, 사회 문제가 발생해요. 기능을 이제 바라보는 사회 문제. 원인이 어디냐라고 해서 처음에 제도를 봤더니 제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진짜 구체적인 건 뭐냐라고 했더니 두 개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부 개인이 부정을 하는 거야. 일부 개인이. 그러니까 제도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단 말이야. 규범은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일부잖아, 그치? 작년에 2등의 학생이 104명이 있었어. 올해는 150명 모집할 거고 104명인데 선생님 기억에 7명인가 8명 제적됐거든? 우린 제적시키기 전에 이것도 만약에 너무 수업에 방해를 주면 방해되는 거 말할 수 없으니까 너무 심하게 졸고 막 학습 의욕도 없고 밑에 맨날 개판 치고 이러면 권고 퇴원시켜. 벌써 20점까지 쌓이기 기다리는 어차피 기다려도 제적될 거기 때문에 제적돼 가면 서로 마음 아프지? 학원 입장에서 제적시키면 얼마나 쿨하겠어. 아이 입장에서 상처받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적되기 전에 다른 학원 좀 찾아봐라 먼저. 권고 퇴원도 시키거든? 제적 자르는 거. 쉽게 말해. 고등부는 안 잘라요. 고등부 2달밖에 안 다니는데 잘라봤자 뭐예요, 그죠? 쫓아내요 그냥. 아니 기가 좋지 시킨다. 기가 좋지. 우리 재종은 잘 되고 있어요. 이유 불문입니다. 부모님들 찾아오죠. 한 번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 명을 살리기 위해 103명이 죽었어요. 자, 어쨌든 만약에 이들의 규정이 정말 잘못됐다면 전부 제적당해서 될 거 아니야. 근데 7명 제적당했지? 그러니까 일부 개인들이 부정하고. 자,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결책은 뭘까? 일부 개인이 부정했을 경우에는 해결책이 뭐 하면 돼? 그렇지, 교육시키면 돼. 교육이 사회화야. 사회.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거야. 화자가 니네 화자 한자 하면은 뭐밖에 몰라. 무슨 화자? 불화. 그래, 불화, 꽃화, 그치? 개화, 문명, 개화 이런 말 쓰지. 개화하다. 그 화자랑 같은 화자야. 될 화자야. 그렇게 되다. 교육되다. 선생님이 왜 제자에다 가로를 쳤냐면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사회화는 교육이고 제사회화는 빨리 말해줄게 그냥 나중에 배우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환경이 막 변해.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제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니는 지금 제사회화 중이야? 사회화 중이야? 사회화 중이야. 대학생까지는 사회화라고 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계속 교육시키는 거야. 절반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사회, 성인까지는 제사회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여기까지 정되지? 자, 두 번째는 봤더니 일부 개인이 아니라 제도나 규범이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건 모순이란 말을 써. 모순 들어갔어? 창모자 방패의 순자. 옛날에 중국에 보면은 이 창은 무조건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방패는 무엇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찔러봐 어떻게 나왔어? 이거. 그러니까 자체가 잘못된 걸 모순이라고 불러. 근데 얘는 제도가 모순된 게 아니라 미비해.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거야. 또는 개선하면 되는 거야.
갈등론하고 달라. 이제 이렇게 이해해줄게. 건물을 하나 졌어. 기능론 입장에선 되게 잘 졌어. 건물이. 정말 좋은 건물이야. 갈등론 입장에서는 건물 자체가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잘못 졌어. 그럼 갈등론은 잘못 졌으니까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지어야겠지. 근데 기능론은 잘 졌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 뭐 당연히 형광등도 나갈 수도 있고 문 손잡이도 고장날 수가 있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건물 때려 부신 다음에 형광등 만들고 문 다시 하고 그래? 아니지. 형광등만 뺐다 끼고 문만 고치면 되겠지. 그게 제도의 부비야. 그래서 그 부분만 보완하거나 개선하면 돼. 근데 갈등은 다른 표현을 써. 제도 자체가 모순, 잘못됐어. 제도에 구조적 모순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해결하려면 제도를 협파해야 돼. 그러니까 협파는 갈등, 개선과 보완은 기능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해결책이야. 됐지? 아가! 자, 그런데 기능론 첫 번째 선생님이 말할 때 뭐였어? 전제가 사회유기체설이었지. 인간의 생명체가 같다라고 했지. 근데 감기 다 걸려봤지? 아, 선생님 작년에 감기 걸렸는데 진짜 죽을 뻔했거든. 아, 나 혹시 3년 맞는데 올해가 날 3년인데 3년 뭔지 모르지? 나 잘 모르. 작년에 독감으로 개고생하고 아, 이번에 독감 심하더라. 낳자마자 통풍 걸려가지고 또 발 겁나 고생하고 아, 현대의학이 좋긴 해. 근데 통풍이 출산의 고통 다음으로 아프다고 하는 게 통풍이거든? 차로가 더 세서. 근데 어제 딱 약 한 번 먹으니까 바로 괜찮아지네. 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감기 걸려갔겠지만 감기 걸리면 병원 가야 안 가요? 가죠. 꼭 가요.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가는 사람도 있죠. 나 웬만하면 안 가. 안 가다가 갔는데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학원 아이들 보면 이제 부모님 중에 의사 선생님 되게 많으시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요 낫는데 일주일 걸려요. 안 가면요 10일 걸려요. 뭐야? 똑같잖아. 일주일이나 10일이나. 물론 가면 해열제도 받고 이러니까 아픔이 덜하겠지. 낫는 건 똑같다. 기능 문제가 똑같아. 어차피 사회 유기체설이야. 생명체가 마찬가지야. 그래서 굳이 이렇게 손대지 않더라도 다시 사회 문제는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속성을 가져. 굳이 건들지 않아도 돼. 원래 상태로 회복되려고 해. 라고 해서 그거를 항상성이라는 표현을 써.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 라는 게 기능론이 바라보는 사회 문제의 모습들이야. 알겠죠? 됐어? 자, 한계점도 있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한계점은 거시적 아이템 자체에 모두 전체 한계점, 기가 전체 한계점. 전체 한계점은 개인의 자율성을 너무 간과해. 쉽게 보는 거야. 간과해. 둘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율성을. 근데 기능은 그 중에서도 단기적 타입운동, 혁명과 전쟁과 같은 그런 단기적 사회변동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 왜냐면 기능론 입장에서는 단기로 나타나면 안 돼. 그치? 지금의 제도가 좋으니까 그 제도를 유지해야 되잖아. 근데 사회는 변해 안 변해? 변해. 야, 기능론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지금 계속 좋아.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막 변했는데 안 변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진적으로 변해. 그리고 그런 것도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막 박근혜 탄핵처럼 한 방에 바뀌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저런 현상이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지. 그럼 기능론자에서 이걸 설명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 한계점을 가져요. 단기적 사회변동가. 나중에 또 나온단 말이야. 이건 다시 해줄게. 단기적 사회변동가. 혁명과 전쟁과 같은 모습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가져. 됐지? 기능론이 제일 어려워. 됐죠? 갈등론 갈 거야. 기능론 거기 보면 거시로 쫙 봐서 자, 거기 그 박스에 기능론은 긍정이다 해서 사회제도 밑에 보면 집에서 같이 밑에 있지. 서로 간의 이익을 양립될 수 있다. 자원의 속성 인정한다 했지. 가로만 쳐놔. 갈등론 할 때 설명할 거야. 자,
제일 중요한 거 빠졌다. 사회 문제는 일시적이고 병리적으로 가. 중요해. 시험에 많이 나와 현재. 기능론 입장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이거 어차피 다시 고쳐지잖아. 그치? 항상성 때문에. 그래서 병리적 현상이다. 사회 문제는 병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해. 병리가 뭐야? 아까 선생님이 감기 얘기했지? 병 걸린 것처럼. 일시적이야. 병 걸린 것처럼 일시적이야. 다시 원상 회복될 거야. 항상성 가져올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딱 나타났죠. 됐죠? 갈등론 것이다. 마르크스. 기능론이 이렇게 주장했어. 이제 갈등론 볼 때 이거 좀 지워도 될까나? 시간을 적어서 작아서. 자, 갈등론. 없어 별거. 근데 심화적으로 기능론과 비교할 거기 때문에 그래. 내용은 많지 않은데 심화적으로 기능론과 비교할 것 때문에 그래요. 갈등론. 100원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 근데 마르크스는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되게 웃긴다. 이것도 일제잔재인데 이네 마르크스는 칼 마르크스라고 베버도 막스 베버거든? 근데 베버는 막스라고 하네. 똑같은 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게 입고 넘어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있었죠. 미군의 지배도 있었죠. 일본 애들이 받침이 안 되지. 받침 발음이. 그래서 맥도날드 못하고 마크도날드 하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면 막스가 독일 사람이야. 독일로부터 영향을 받아. 법을 만들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일제 강점기 때만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여. 그러니까 마르크스로 받아들여. 그리고 나중에 베버의 사상이 들어와. 그때는 이제 강점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또 막스라고 하는 거야. 바꾸면 되거든? 안 바꾸는 거야. 아직까지도 마르크스가 웬 말이야. 그치? 학교에서 마르크스라고 하죠? 책 마르크스라고 쓸까요? 어쨌든 마르크스 주장했던 갈등은 얘하고 애덤 스미스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줄게. 그때 어떤 자유경제 체제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등장했을 때 마르크스가 어떻게 비판하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지. 자, 갈등론. 이론이야. 이론이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전제. 자, 갈등론의 전제는 뭘까? 갈등론의 전제. 뭐의 효성? 자원의 희소성. 중요한 얘기야. 걔네만 잡기 시험을 묻진 않지만 희소성하고 희귀성하고 유용성은 다 다른 표현들이야. 그냥 뭉뚱그려 보는데 희귀성은 우리가 말하는 희소성은 상대적인 거야. 욕구에 비해 부족하면 희소하다고 하는 거야. 욕구에 비해 보다 많으면 희소하지 않아. 야, 니네 산소 희소하니? 따라돌잖아. 욕구에 비해. 그치? 만약에 산소가 희박해져. 없어져. 그럼 돈을 주고 사겠지? 돈을 주고 사는 순간 희소해지는 거야. 희귀한 건 절대적 수량인 줄 알아. 그냥. 세상에서 제일 희귀한 게 뭐야? 니네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거 있어. 사진으로. 블루다이아도 사진으로 볼 수 있잖아. 그치? 니네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거 있어. 선생님 응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못 봐. 졸라 희귀해. 물론 달라면 줄 수는 있어. 나는 냄새 맡으면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생각을 해볼게. 이게 희귀한 거야. 유용성은 얼마나 쓸모있냐. 당연히 희귀할수록 희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희귀하다고 희소하지 않아. 길거리 돌멩이 희귀하냐? 희소하냐? 아닌 거지. 희귀하지 않고. 희소하! 자, 봐봐. 갈등론의 전제는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거에 있어. 그리고 하나 더 하기 다시 큰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능론은 지금 어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 안 좋아? 좋아. 왜? 지금의 제도 때문에 이 모습이 나타났잖아. 그치? 좋아. 지금의 제도를 긍정 들어봐.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고 싶어? 아니면 지금을 지키고 싶어? 지키고 싶지? 그 관점을 보수적 관점이라고 해. 써놔. 기능론에다가 보수적 관점. 보수 많이 듣지? 정치에서 보수적 정치, 진보적 정치 이런 말 많이 쓰죠? 미리 쓸게요. 기능론은 보수적입니다. 보수가 보자가 지킬 보자야. 숫자가 지킬 숫자야. 지키고야. 기능론의 관점 자체가 지금의 현상을 지키고 싶은 거야. 보수적 관점. 갈등론에다가 여기다 써놔. 진보적 관점. 진. 나아갈 진. 보. 여기서는 지킬 보자가 아니라 걸어갈 거야. 걸음 보자.
앞으로 걸어간다는 뜻이야. 진보로 간다. 갈등은.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거지. 기능은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건 기능론. 갈등론은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지금의 제도가 잘못됐다고 보니까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근데 어디서 출발하냐? 자원의 희소에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보는 거야. 자, 이거야. 사과가 10개 있다. 그쵸? 두 부류로 나눠. 10개 가진 놈, 하나도 못 가진 놈. 9개 가진 놈, 하나 가진 놈. 8개 가진 놈, 2개 가진 놈. 이런 식으로. 자원의 희소해. 그런데 누구나 이걸 뭐래? 희소하니까 창조적 욕구가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다 둘 다 원해. 그러니까 가진 놈은 하나라도 갖기 위해서 계속 빼서, 없는 놈은 하나라도 챙기기 위해서 계속 또 같이 싸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층,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피지배층. 피가 당할 피자야. 지배를 당하라는 뜻이야. 이 사람들을 당시의 언어로 유산계급 부르주아. 이들을 당시의 언어로 무산계급, 재산이 없다.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갈등의 입장에서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이 정리돼? 자, 전제야. 갈등론 입장에서는 자원이 희소해요. 따라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뭐가?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라고 보는 거야. 안 어렵지? 자, 그러면 되게 나빠 보이잖아, 그치? 나쁠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어떤 측면? 그렇지. 아니, 발전보다는 사회 변동. 그래야지 발전하지. 갈등의 입장에서 지금 제도를 유지해야 돼? 변화시켜야 돼? 변화시켜야 돼. 가만히 있으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갈등해야지 사회 변동을 이루어지겠지. 이게 사회 변동에 뭐가 되는 거야? 원동력. 나 글씨 못 쓴다. 진짜 더럽게 알지? 그래서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야. 그래서 그건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갈등론자들이 종교 어떻게 봐? 좋게 봐? 나쁘게 봐? 나쁘게 봐. 갈등론자들. 야, 니 북한 가면은 정신아. 북한 가면은 걔들도 막 뭐 크리스기 써있는 거 입고 다니거든? 종교를 알아서. 너 북한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하나 있지? 근데 실제로 그 교회는 운영되지 않아요. 사회주의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교회, 종교야. 졸리면 일어나. 왜 그러냐면 갈등론 입장에서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근데 종교가 가진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을 주고. 남자들은 나중에 군대 가면 느끼겠지만 선생님은 원래는 모태는 천주교였어. 그래서 세례놈도 있어. 베드로. 근데 나중에 왜 그랬어? 애들이 베드로는 다 못되냐? 배신자처럼 생겼냐? 베드로고 뭐 나중에는 성당 안 가가지고 오히려 절에 더 많이 가고 난 거의 종교 쪽 원래는 무교야. 지금 무교야. 관심이 없어 별로. 근데 선생님 집 뒤에 절들이 너무 많아. 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막 절도 막 들어가는데 군대 가서 제일 많이 간 게 어디냐면 짬밥이 안 될 때 교회. 왜 그런지 알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우리 때는 더 그래서 되게 미리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초코파이도 맞는데 초코파이보다 짬밥이 안 되면 계속 갈굼당해. 일요일날 아침 앉아있어봤자 고참들한테 갈굼당하고 뭐 이러니까 교회 가면은 피신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은 되게 친절하시기 때문에 조라도 뭐라고 안 하셔. 근데 볼 수가 없거든. 근데도 아가! 일어나! 그래서 군대를 가서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교회를 맨날 간단 말이야. 근데 정말로 군대 처음에 2등병 때 가면 요즘은 많이 좋았다고 하지만 정말 탈영하고 싶은 충동, 총으로 고참을 쏴 죽이고 싶은 충동,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몇 가지 올라와. 그리고 일주일에 주말에 이제 교회를 가. 그럼 거기서 뭐해 맨날? 2등병 내내 교회 갈 때마다 불러주는 이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기장 참가 입에 막 붙어. 나중에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락처럼 툭 야, 이거 옛날부터 지금 뭔지 알아? 막 지배기관한테 부탁당했어.
노동조합 사치잖아. 월요일날 씨발, 화요일날 씨발, 수요일날 개새끼, 목요일날 야 터트려고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시 수고들었어. 월요일날 씨발, 화요일날 씨발, 또 일요일 갔다 오지 또 수고들었어. 절은 어때? 절은 더 심해. 스님 고민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모든 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네. 그러니까 갈등 입장에서는 이놈의 종교 새끼들 때문에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야. 종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실제로 대립과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고 변동을 주장한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묻진 않아. 지금 책은 걸 묻고 있어. 갈등론은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했어. 기능론은 자원이 희소하다는 걸 인정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지. 얘들아 자원이 희소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또라이다. 그치? 이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도 당연히 자원이 희소한 건 아는데 굳이 전제로 깔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야. 갈등론 전제로 깐 거고. 맞니? 하나 더 할게. 그러면 갈등론 입장에서는 서로 간 계층 간이야. 지배층 피지배층. 나 말 빨라졌잖아. 진정시켜야지. 괜찮아? 서로 간 이익이, 즉 계층 간 이익이 양립이라는 건 뭐야?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야. 서로 설립자, 서로 설수 있다 없다? 없다. 질문. 기능론은 계층 간 서로 간 이익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까 없다고 볼까? 기능론 있다. 왜 있어? 단계하지 마. 네 설명해 줄게. 기능론 입장에서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면 사회는 발전한다 안 한다? 한다. 갈등론 입장에서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면 발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자원의 이상은 똑같아. 그런데 갈등론 입장에서는 사회가 발전하지 않아. 사과는 계속 몇 개밖에 없어? 10개야. 그냥 끊임없이 2개, 10개까지는 못 가져가고 9개 가지면 1개 가져가고 2개 가지면 여기가 8개 가져가고 그치? 끊임없이 갈등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이익이 양립될 수가 없어. 균등 분배하지 않는 이상. 근데 기능론은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면 사회는 어떻게 된다? 변화가 돼? 기능론 입장에서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면 사회는 어떻게 돼? 발전해. 얘들 둘 다 궁극적인 발전이야. 갈등론이나 기능론이나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하지 사회를 회복시키려고 그래? 갈등론 막 야 부정적이야 같이 자폭해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능론 입장에서는 왜 서로 간에 이 양립될 수 있냐? 지금 제도 유지해봐. 야 사과가 지금 10개밖에 없다고? 아니 사과 100개 생길 건데 발전해서 그리고 차등 분배해가지고 많이 가져가는 애가 90개 가져가 10개 가져가 80개 90개 가져가. 그러면 과거에는 많이 가져가는 10개인데 지금 못 가져가도 10개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이익이 좀 양립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정리돼서 무슨 말인지 이해해가지고 암기를 해요. 갈등 입장에서는 서로 간의 계층 간 이익이 양립될 수 없다. 기능론 입장에서는 서로 간 계층 간 이익이 양립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사회 제도 기능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해서 만들었다고 했어. 그럼 갈등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했다고 할까? 아니면 일부 계층이 만들었다고 할까? 그래, 일부 계층이 합의. 얘들 뭐라고 불러? 지배층. 또는 기득권층이란 말을 쓰죠. 기득권이 무슨 뜻인지 알아? 기자, 이미 기자. 득. 이미 기자. 득. 획득할 득. 권력권. 권력을 이미 획득한 계층. 그걸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지배층. 얘는 무슨 말이죠? 진보적 일부 계층의 합이라고 봐. 일부 계층의 합이니까 얘가 무슨 층의 합이? 무슨 층의 가치? 지배층의 가치. 아까 지배적 가치는 그 자체가 기능론이야, 그지? 지배층의 가치는 갈등론이야. 심화 하나 볼게. 잘 들어, 심화. 아직 안 나왔어. 나오면 오답률 쩔어. 지배적 가치는 기능론. 암기도 돼. 지배적 가치는 기능론. 지배층의 가치는 갈등론. 그러면 요거는 뭘 것 같아? 지배적 규범. 얘는 기능일까 갈등일까? 갈등 같아.
달라서 그냥 뭐랑 달라? 앞에 뒤에 가치가 있냐 없냐의 차이지. 가치는 그 자체가 합이라고 했지. 지배적 가치는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가치야. 모든 구성원의 합. 지배층의 가치 일부 계층의 가치. 지배적 규범. 그건 뭐야? 제도를 규범이라고 하는 거지. 지배적이니까 전 사회를 아우르는 돈에 맞지. 이것만 하면 모르지. 똑같잖아. 그 제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기능,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갈등. 즉 현재 지배적 규범으로 인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기능, 지배적 규범으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이 끊임없다라고 하면 갈등이 되는 거야. 정리돼 무슨 말인지? 가치와 규범은 다른 개념이 돼버려.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단어에 꽂히는 거. 단어는 있는 그대로 가지고 의미를 파악해야 돼. 무슨 말이냐?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재생산. 우리 사회문화 공부했던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재생산. 관점으로 따지는 기능이야, 갈등이야? 아니면 알 수 없을까? 알 수 없어. 말 그대로 재생산한 건 뭔데? 생산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거라고 했지. 쟤는 다시 됐잖아. 다시 만드는 거지. 맞니? 이것만으로 알 수가 없지. 다시 만드는데 그게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지 어떻게 알아? 따라서 앞에 표현이 긍정이면 기능, 부정이면 갈등이야. 예를 들어 니네가 가장 많이 보는 건 이런 식이야. 선지. 계급의 재생산, 계층의 재생산. 이런 거는 갈등을 쓴단 말이야. 그럼 뭐야? 계층. 지금의 지배계층은 다음에도 지배계층. 피지배는 피지배. 이건 이해하거든? 근데 맨날 이렇게 주다가 정작 쓰면서 뭘로 줘? 이 표현을 기능으로.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이게.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이라고 하면 내 기능이야 갈등이야.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 기출이야.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 그다음에 다시 의미를 바뀌게. 가족 구성원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건 뭐야? 의미가 아닌 게 뭐야? 인간 복제? 그럼 결혼하면 뭐야? 결혼 자체가 하는 표현을 쓰는 거야. 가족 구성원. 생산해야 돼. 결혼을 뭐 인정 만들진 않지 사실. 인정 결합을 하는 거 맞는데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 이세.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은 출산을 의미해. 출산 긍정이야 부정이야? 애 태어난다. 씨발 애가 태어난 이러니? 아니잖아, 그지? 축하합니다, 그지?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은 정리돼요? 하나 더 심화해볼까? 지배적 가치의 재생산. 지배적 가치의 재생산. 기능, 지배적 가치 자체가 기능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기능이지. 지배층의 가치의 재생산하는 갈등. 구분될 수 있겠어?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니네 잘못하면 말에 꽂혀서 배우면은 틀렸어. 의미 잘 파악하고. 야, 니네가 왜 이때는 저거는 맞다고 하고 저번엔 저거 틀렸다고 하고 왜 이것도 맞다고 하고 왜 지하야 이게 아니라 내용을 심화 있게 안 배웠기 때문에 계속 걸리는 거야. 알겠죠? 안 깊지? 할만하지? 알수록 다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니네 다 맞출 수 있어 문제. 이해도 잘 되지? 근데 되네? 헷갈려? 그래요? 당연히 첨들만 암기해야 돼. 암기하고 이해하고 바탕으로 암기해야지 와닿는 거지. 그냥 하하 모르겠다. 뭔가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것 같은 저 새끼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걸까?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얘기 많이 들었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갈등이 봐도 사회 문제는 발생해. 어디 있다고 볼까? 제도 자체, 그지? 갈등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가 발생해. 일타 발생해. 일타 왜 발생해?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 제도의 그냥 모순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구조적 모순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 구조가 모순됐다. 사회 제도가 모순됐다. 해결 어떻게 하면 돼? 해결. 제도 개혁. 제도 안 쓰면 아직도 뭐라고 합니다. 제도 개혁 또는 혁파라는 표현을 쓰죠. 제도 개혁 또는 혁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해결할 수 있어요. 됐어? 한계점. 당연히 인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당연한 거야, 그치? 미시적 관점 다 버리고 왔잖아.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항상 대립과 갈등만 나타나?
안정적이잖아. 있잖아, 그치? 사회 안정적이잖아. 지금 봐봐. 이게 안쪽으로 다 눈 뜨고 있고 펜도 들고 있잖아, 그치? 필기하고 있고 안정적이잖아. 그럼 이제 기능이 말하는 거야. 비판, 당연히 비판은 누가 아니야? 반대에서 비판하는 거야. 아까 기능론이 야 니네는 그렇게 사회 변동 설명할 수 없잖아 라고 하는 건 갈등론이 비판한 거고 기능 비판을 받은 거고 갈등론한테는 누가 비판해? 기능론이. 야 그럼 지금 나타나는 저 사회 안정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설명하기 어렵잖아 라는 비판을 받았어. 자 방어 들어가 안 들어가? 갈등론 입장에서 들어가야겠지. 뭐라고 들어가냐?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와. 사회 안정을 설명할 수 사회 안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라고 하자 갈등론은 바로 반론을 뭐라고 제기하냐면 지금 봐봐. 뒤 돌아와봐. 다 눈 초롱초롱 펜 들고서 필기하고 열심히 듣고 있지? 안정이지? 근데 갈등이 이렇게 말했다. 이게 진짜 안정 같아? 이건 지배층에 의해서 억눌린 현상일 뿐이야. 졸라 깨웠잖아 내가. 그래서 갈등 처보이는 게 안정처럼 보이는 거야. 지금 나타난 안정들? 에이 저거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강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지배층에 의해서 눌려진 현상일 뿐이야 라고 반론을 해. 이게 최근에 많이 나온 소리지. 동의 돼요? 그래서 갈등론 보면 자원의 속성 얘기했고 기득권 피지계층 제도 얘기했고 원인 제도개혁 변형 안정적인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 라고 했더니 바로 말하면서 지배층의 강요와 억압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지 저게 진정한 안정은 아니야 라고 갈등론은 방어를 한다. 됐죠? 이게 거시적 관점 기반이야. 마지막입니다. 상상론 겁나 쉬워요. 상상론 오늘 복습 꼭 해야 돼. 마지막이죠. 이제 미시적 관점. 다시 원인으로 들어왔어. 왜 나타나니 저 현상? 했더니 상징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6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 넘어와서 잠깐 동안 교과과정이 바뀌었을 때는 교환이론이라는 게 있었어. 미시적 관점 중에 교환이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전략적으로 한다. 어쩔 때 교환해? 서로 이익이 생긴다라고 할 때 교환할 거 아니야, 그치? 한쪽이라도 손해를 보면 교환 안 하겠지? 그게 교환이론이야. 인간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한다. 이게 교환이론인데 빠졌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더텅이라든지 옛날 기출문제 많이 섞여 있는 거 보면 옛날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선지에 다 가려냈지만 선지는 안 가려내거든? 거기 그런 표현이 나가면 애들이 안 배운 거 같은데요? 물어봐. 그게 교환이론이야. 옛날 거라서.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수업 시간에 안 배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험법이 아니구나 보면 돼. 자, 미시적 관점. 사용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미시적. 즉 사용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니? 라고 했더니 개인의 자율성이요. 이 전제지. 개인의 자율성이요. 라는 전제야. 어렵지 않죠? 이 전제는 안 나와 시험에. 자, 그럼 상징적 상호작용이 뭐냐? 상징이라는 성격이에요. 상호작용한다. 자,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럼 상호의존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상호의존. 있어. 있는데 상호의존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쓸 것 같아?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상호의존, 기능론. 왜? 제도들이 서로 의존하잖아. 제도들이 서로 보완하잖아. 기능론 표현이야. 뭐만? 작용만. 미시적 관점, 상상론에 대한 표현이야. 작용은 서로 왔다 갔다 이런 뜻이야.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고. 자, 상징이라는 건 뭐야? 되게 많다. 상징이라는 거.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도 상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의 종류. 일단 첫 번째 말, 상징이야. 자, 두 번째 지금 뭐 하고 있어? 글 쓰고 있지? 글. 이게 상징이야. 자,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할까? 말과 글 합쳐서. 진짜 많이 쓰는 거야.
뭐야? 말씀은 언어를 갖춰서 말과 글이다. 자꾸이면 언어 하면 말만 떠올라 또는 글만 떠올라. 둘 다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니네 나중에는 말과 글보다는 언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 얘는 뭐가 들어간다? 말도 있고 글도 있다야. 상징이야. 난 제스처. 우리 막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사인하지? 그건 제스처. 도형. 세상의 모든 건 상징이 될 수 있어. 물건도 상징이야. 물건. 그런데 그럼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 개인들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상징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말을 상황에 맞게 의미 부여한다, 정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의미 부여가 정의한다. 맞잖아, 정의라는 거 뭐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 이거 야 예를 들어 커피 있어. 커피 정의는 뭐야? 카카오가 얼마 이상 함유돼서 카페인이 있고 카카오가 왜 함유되니?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잠을 깨게 하고 각종 효과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커피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되겠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전적 정의라고. 근데 상징적 상호작용은 뭐라고? 사회우대한 상이 나타났어. 원인을 어디에 봐? 개인의 자율성.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상징. 이 상징은 말도 될 수 있고 글도 될 수 있고 시험에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그냥 물건이야. 단순한 물건. 보통 물질 문화를 많이 줍니다. 물건이 물질 문화야. 아직 안 배웠지만 비물질 문화가 말과 글 이런 것들이고 이걸 통해서 상황에 맞게 의미 부여하는 거야.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상황적이 나오면 무조건 상상문이야. 의미 부여라고 하면 애들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거든? 되게 큰 의미가 있어. 이 문제의 주는 유형 자체가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가나 가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거를 고르시오가 가장 기본적인. 두 번째는 어떠한 제도 딱 준 다음에 이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럼 기가 성 중에 하나겠지. 갈등은 우리가 한눈에 보여. 공부하다 보면 하나가지고 졸라 비판하고 있거든. 가지고냐. 근데 기능은 되게 긍정적으로 봤지. 근데 상상은 또 표현 잘 이쁘게 하면 되게 이뻐 보여. 근데 이뻐 보면 긍정이잖아, 그치?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긍정 플러스 긍정은 정답. 우리 국어에서는 긍정 플러스 긍정은 강한 부정 이렇게 배우지? 이게 문제 풀 때는 긍정 플러스 긍정은 정답 이렇게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거 고르래. 안 맞는 거 고르래. 좋은 얘기가 있어. 그럼 정답으로 매칭시킨 거야. 아닌 게 더 많아. 작년에 사회문화 배웠다고 했지? 자, 상대주의적 관점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자, 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가 있어. 상대주의적 관점은 자신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상대주의적 관점은 자신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뭔가 맞는 것 같지. 왜? 상대주의적 관점은 누가 봐도 되게 올바른 관점이거든. 자신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객관적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 같거든. 그러니까는 긍정 플러스 긍정은 정답. 가장 많이 실수해. 작년에 국어에서도 애들이 가장 많이 모의고사에서 실수했던 게 이거 부분이었고. 자신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도움을 주는 건 비교론적 관점밖에 없어. 틀린 거야. 긍정 긍정으로 가면 안 돼. 의미 파악해야 돼. 자, 그래서 읽다 보면 헷갈려. 기능론하고 상상론하고 막 헷갈릴 때 좀 더 꼼꼼하게 봐봐. 그러면 상상론에는 반드시 이런 표현이 써있어. 상황정의라는 말 써있으면 이제 헷갈리지도 않았어. 이런 말이 없이 그 상황만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표현이 어떻게 있냐면 이 말이 써있어. 의미하고 부여. 이것도 붙어있잖아. 쫙 떨어지잖아. 어떤 의미가 어떤 걸 부여되어 있다. 또는 부여 내지는 인식 이런 표현이 쓰이지. 인식되는 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표현 나왔으면 상상론이구나. 이제 상황을 볼게. 아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성예린이. 예린이. 선생님이 예린이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를 줬어.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뭐야? 상징이잖아. 여기서 상징. 그치? 상징물이 있지? 상징물을 우리 예린이한테 줬어. 뭐를 의미해? 이제 의미 파악해야지. 뭐를 의미해, 예린아? 내가 왜 줬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라고? 너 왜 마셔? 잠기라. 당연히 마셔서 주겠지. 두라고 주겠어? 잠기라고 줬겠지. 자, 준우가 예린이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줬어. 왜 줬어? 똑같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왜 줬어? 잠기라고? 너 때문에 공부 안 돼? 집중 이렇게? 아니지.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얘가 같은 상징물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같아 달라져? 달라져.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 같은 상황이라 같은 상징물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진다. 선생님이 내 조카한테 휴지를 줬어. 애기한테. 뭐를 의미해? 뭐를 의미해? 똥 싸고 이 새끼야 이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니네는 그 시험 직전에 내가 휴지를 줬어. 그럼 뭐를 의미해? 똥 싸고 와야? 잘 풀란 얘기 아니야, 그지? 똑같은 상징물로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리돼. 자, 함정 하나 내볼게, 봐봐. 함정 하나 내볼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라고 하면 맞아 들려? 상징적 적을게. 상론이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 OX. 상상론이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OX. X야.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의미를 부여해야지. 야, 당연하냐? 선생님이 예린이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줬어. 난 잠기라고 줬는데 예린이가 뭐래? 저 변태새끼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저 개새끼 이럴 거 아니야. 같은 의미를 아 잠기라고 하는 거구나? 에이 진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수능 완성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림 문제가 나왔어. 사파 문제. 요즘 EBS가 굉장히 과격하다. 두 가지 장면이야. 첫 번째 장면. 내가 학생이 책상에서 막 공부하고 있어. 친구가 와서 말풍선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진짜 이 표현 써서 내가 쓴 게 아니라 이 표현이야 진짜 문제. 넘어가라. 두 번째 그림은 두 학생이 있어. 막 얼굴도 울긋불긋해. 야, 수능에 나오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든 사파 그림은 전부 다 힌트야. 수능은 하나하나 다 힌트야. 특히 여러분들 사상가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이 캐릭터 쳐놨어.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고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 새끼 슈바이처인데? 이 새끼 칸트인데? 바로 보여. 역사도 마찬가지고 울긋불긋해. 그럼 얘가 한마디 썼어. 야! 나가라! 어떤 상황이야? 뭐를 의미해?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 너무 쉽지? 같은 상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같은 상황에서는 같이 만약 여기서 엿먹어라 그럼 뭔 EBS에서 준 이유가 뭐야? 싸우자는 거야? 아니면 시험 잘 보라는 얘기야? 시험 잘 보라는 얘기야. 그럼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의미를 받아들여야지. 그래 잘 볼게 해야지. 이 새끼가 지금 싸우자는 거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의미,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의미. 얘가 여기서는 싸우자는 거고. 입에 듣는 게 잔인해. 엿먹어라도 있고 옛날에 주제가 이런 거 있었어. 뭐 연구 방법, 주제 찾기 이런 질문에서 주제가 실제 EBS에서 실린 주제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자살을 목격한 학생의 행동 변화신 분석. 잘하는 학생들 교재에다가 고등학교 시절 자살하는 친구도 목격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 수 있어? 자살했다는 얘기 들을 수 있겠지. 목격을 어떻게 해? 목격하려면 평생 내가 먼저 늙어줄 거다, 그치?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입에서 좀 많이 과격해졌어요. 어쨌든 별 얘기고 이런 식으로 상징적 상호작용 미시적 관점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다.
한계점 바로 터지지? 나 안 어려워. 한계점 뭐야? 모든 인간의 행위가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서만 행동돼? 아니잖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힘을 간과하지?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러면 거의 상황 정의, 뭐 맥락 의미 비교가 했지. 마지막 보면은요, 봐봐. 3페이지, 자축의 3페이지. 이번에 밑에 사회 질서 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표현 썼잖아요. 요게 최근 나오는 유형인데, 얘들아, 기, 갈, 상 3개야. 기, 심화 다 한다고 했으니까 기, 갈, 상 중에서 사회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기능이야, 갈등이야, 상상이야, 아니면 기갈이야, 기상이야, 상갈이야, 아니면 셋다야. 사회 제도. 얘들아, 사회 제도 그냥 외워버려. 질서, 문제 모두야. 모두 설명할 수 있어. 제도나 질서는 기능 갈등은 당연하지? 제도 긍정으로 봐요. 갈등 부정으로 봐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상상은 어떻게 보냐면 말로 말해줄게. 닭과 계란의 싸움이거든.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기갈 애들은 제도 때문에 이게 나타났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있어. 기능은 제도 좋아요. 갈등은 제도 나빠요. 상상은 이것 때문에 이게 나타난 게 아니야. 개인은 자신들이 개인의 자율성을 갖고 주관을 갖고 계속 어떠한 행위를 해. 서로 상호간에. 그럼 그러한 행동이 굳어져 안 굳어져? 일종의 약속처럼 굳어져. 그렇게 만들어진 게 제도야. 그러니까 제도 설명해. 근데 반대지. 개인의 자율성이 합쳐서 만든 게 제도일 뿐이야. 제도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게 상상의 입장이야. 이 안 해도 돼. 외워. 제도, 질서 마찬가지야. 기갈상 다 설명해. 문제. 문제라는 것도 사회 문제라는 거. 기능 갈등은 이해되지. 기능론 입장에서 사회 문제의 원인은 설명했잖아. 원인 개인이 일부 개인이 부적응했거나 사회 제도가 미비해서 갈등. 에이 제도 자체가 구조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라고 했단 말이야. 상상론은 사회 문제 어떻게 설명할까? 상상론의 키워드가 뭐야? 의미부여지. 의미부여에서. 자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문제야. 마지막 이 하나 더 꺼낼게. 가족 해체. 가족 해체. 예를 들어 편부, 편모 가정이 있다고 치자. 이혼 가정도 편부, 편모지. 기능론은 왜 그런 가족 해체가 나타났냐라고 한다면 가족 구성원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야.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고 자녀가 자녀 역할을 못해. 쉽게 말하면 아빠가 맨날 바람피고 엄마가 맨날 도박하고 애새끼 맨날 가출하니까 집 안 가졌어요.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 갈등론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 즉 남성 중심의 가족 제도 때문에 결국 억압받던 엄마, 여자,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혼했어, 해체했어. 이게 갈등론. 상상론 입장에서는 야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니까 문제지. 의미부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편부, 편모가 가족 문제라고? 이혼을 했을 때 가족 문제라고? 그럼 이혼해도 편부, 편모지만 사람들이 끝까지 살다 보면 편부, 편모가 안 될 가능성은 거의 드물지 않아? 무슨 말이야?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실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사고 나지 않으면 언젠간 편부, 편모가 되면 그때도 문제라고 봐? 그때는 문제라고 안 보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봤잖아. 그럼 어떻게 본 거야? 사회 문제라는 것 자체도 그걸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 진짜 과거에는 이혼한 가정 보면 진짜 문제 어떤 눈빛을 많이 봤죠. 지금 어때요? 한 가족 걸러 한 가족이 이혼인 그 가정이지? 그러니까 너무나 일상 다반화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 문제도 상징적 상호작용도 설명할 수 있다. 의미를 부여했을 때 문제가 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결론은 뭐야? 제도, 규범, 질서, 문제 모두 세 가지 관점 모두 설명할 수 있다. 왜? 다 사회 문화 현상이잖아.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게 거시, 미시. 거시는 기능과 갈등이었던 거고. 정리 돼요? 자 오늘 거 꼭 복습해야 돼. 꼭 복습하고 숙제는 없어요. 숙제를 안 나가니까. 대신 자체비의 저 뒤에 보면 함정선지가 있어. OX 문제가. (77페이지에) 보면 OX 문제가 있거든요. 숙제 아니야.
다음 주 딱 스타트하는 1교시 때 3강, 즉 78페이지 양적 연구가 지금 그 위에까지 OX 문제를 풀 거야. 숙제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와서 이거 함정선지야. 쉽지 않아 결국. 함정선지라는 건 뭐야? 일반적 선지는 다 빼고 시험에 나왔을 때 어려운 선지만 추론하는 거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와서 풀고 그다음에 설명할게요. 고생했어요. 저녁 맛있게 먹고 50분까지 들어오시고.